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물론 전기차 중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지만 미래를 봤을 때 결국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향방을 보이는 것이죠. 다만 자율주행은 조금의 먼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로서의 이런 브랜드력과 기술력을 좀 봐야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기술력 자체가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기술이 이 배터리 중에서는 바로 이 파우치형과 그리고 각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우치형이 안정성과 그리고 그 대중성을 봤을 때에는 가장 널리 퍼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테슬라는 원통형을 이제 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원통형으로 제작됐을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점이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안 그래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뭐 힘이 없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이런 주행감, 그러니까 운전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었는데 이 에너지 밀도가 저하되는 이슈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파우치형보다도 원통형이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싸요. 파우치형은 굉장히 얇게 이제 핸드폰 배터리처럼 만드는 것에 비해서 원통형이 굉장히 크고 또 둥근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적은 대신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괜찮은 그런 비용 효율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밀도를 이제 기술력으로 보완을 하면서 고출력 구현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운전감이라던가 이런 주행감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의 수명 연장은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런 배터리 모양에 대해서는 원통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에너지 밀도에 대한 그런 이슈를 어느 정도 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파우치형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크겠죠. 크기 때문에 높은 주행 성능을 보일 수 있고 충전 횟수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용량 배터리로 가장 멀리 이제 주행이 가능한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전기차 중에서는 주행 성능이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1, 2, 3등이 다 테슬라 제품이죠. 이 1등이 테슬라 모델 S, 2등이 테슬라 모델 X, 3등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전기차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전기차 브랜드적인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당연히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 모터, 그러니까 이 힘을 내는 이 모터 쪽에서도 ECU 제어 기술을 통해서 일단 그 시차가, 그러니까 이 모터 안에 에너지가 생길 때 이 시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시차를 발생하는 것을 극복함으로써 훨씬 더 큰 힘을 굉장히 빠르게 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로 빼기 4.4초 이하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러한 부분의 ECU 기술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쪽에서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추가로 저렴하면서도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력, 그러니까 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이 힘 역시나 이제 뛰어난 모습을 있죠. 이제 에너지 간의 그런 시차를
이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 이제 함으로써 이 동시에 에너지가 산발적으로 튀기는 것이 동시에 튀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신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 자동차가 가장 먼저 앞에 있을 때는 이 어마무시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제로백 능력이 이런 ECU 제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자율주행이죠. AI 시스템이 이 압도적입니다. 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는 이 AI 플랫폼이 요구되는 건데 이 해동 분야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업체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엔비디아의 이런 칩을 이용해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FSD 칩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지금 독립하는 것을 이제 이루고 있고 원가를 20% 이상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주보다는 자체 생산하는 것이 테슬라 제품이 워낙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제2의 애플이라고는 하지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생산을 외주화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거의 모든 부품, 거의 모든 핵심 제품들을 내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더 앞설 수 있다. 다만 외주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경기 민감성,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 바로 구글의 웨이모죠. 다만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자율주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술적인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모든 자동차 중에 깔리고 있고 이 테슬라를 구입한 사람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테슬라 본사에 보내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자체적인 그런 자동차 브랜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년이 지금 자율주행을 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소한 공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협소하다. 미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뭐 멕시코조차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죠, 전 세계적 데이터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테슬라의 이런 빠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이 구글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지켜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유주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주들은 이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엔진의 출력을 고성능으로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의 출력을 높여서 이 제로백을 4.4초에서 3.9초로 이제 단축을 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 그 밖에 오토파일럿 등을 이제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더욱더 좋은 그런 자율주행 성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가격은 $7,000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85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제 이러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이 전기차 쪽에서도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인공위성이죠. 이 인공위성을 저녁에 띄움으로써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호환적인 능력,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그런 일념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의 측면을 위해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저녁에 띄우는 것이고, 이 자율주행 차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전 자동차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인공위성이 하고 있다. 연결 그리고 호환하는 역할을 이 인공위성이 함으로써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규제라는 것이 결코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상 이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는 앞으로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환경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이슈로 나온 것이 바로 환경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이슈는 인간의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다들 아시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